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1월 21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증시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가 0.59%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크게 변동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한 건데, 뭐 이거 항상 좀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유럽의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나라 세계 증시를 한번 좀 봤었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investing.com 들어가시면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지수는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우디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수 보시면은 1%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시장도 좀 어느 정도 강보합 정도 이상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침 8시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기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상황까지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녁 시간대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종목들을 한번 좀 볼 텐데 이번 주는 좀 이벤트적인 게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이 미국 추수감사절로 휴장과 조기 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별 이슈들이 좀 있어서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은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잠깐 이 시세가 나왔다 밀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만 일단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테마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는 변동성이 좀 적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은 뭐 뉴스에 의해서만 잠깐 뭐 슈팅 나오거나 할 것 같거든요. 뭐 새롭게 뉴스가 나오는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뭐 새롭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카타르 월드컵이 뭐 저녁에 개막식을 통해서 뭐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결과까지는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개최국이 카타르가 좀 지는 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개막전에서 이렇게 지는 경우는 처음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관련해서 중계권 따낸 아프리카 TV 그리고 뭐 치킨 소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교촌 F&B, 마니커 할인, 그리고 주류 소비 증가로 하이트 진로 제주 맥주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요런 건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에서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트위치에서 이제 많은 스트리머들이 좀 아프리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하기 위해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서 보면은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직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87,000원 자리를 좀 지지해 주는지,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21선 자리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 이게 좀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바닥에 대한 지지는 좀 받고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좀 관종으로 저도 좀 두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촌 F&B 마니커 할인, 이 닭고기 관련주들은 최근에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월드컵 수혜를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교촌 F&B가 제일 시세가 좋고 시간 외로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갭 두고 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좀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좀 짧게만 좀 보시는 게 좋고 저는 이쪽 닭고기 쪽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일단 시세가 나오더라도 단발성의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좀 관종에서는 제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맥주와 하이트 진로 보실 수 있는데
제주 맥주가 좀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시간 내로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거래 대금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뭐 40억 정도가 좀 많이 들어온 거라서 뭐 그렇게 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예전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였을 때는 또 그래도 변동성이 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긴 보시되 뭐 비중을 좀 낮게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체 좀 거래 대금이 낮은 종목이고 시총도 큰 종목은 아니라서 일단은 저는 메리트 있다고는 보진 않아요. 자, 다음에서 빈살만이 K방산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두근두근. 그래서 빈살만이 왔다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국내 방산 제품에 큰 관심을 좀 드러냈다.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준비할 계획. 그래서 방산주 쪽에서는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대표적이죠. 중소형주 방산 테마보다는 일단 큰 방산 테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좀 종목이 꺾이는 모습인데 폴란드 쪽하고 좀 뭐 계약 체결 그때 좀 잘 나가다가 뭐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재료 소멸도 있고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뭐 계약권을 따낸 건 또 아니고 좀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기사로는 잠깐 뭐 슈팅이 나오더라도 조정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전철 관련으로도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금요일날 좀 시세가 좀 21선 자리 지지받고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 두 종목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로 보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두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알령 이후에 6년 만에 OTT에서 한국 영화를 서비스했다라고 합니다. 20일 날 중국의 OTT 서비스 텅신스핀에서 홍산수 감독의 강변호텔 이게 이제 장벤 리안 리관 이란 제목으로 상영을 했다. 뭐 영화가 아니고 그 OTT 서비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게 지난 G20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 우리나라 이제 시진핑과 윤 대통령이 좀 만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예전에 사드 배치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일단 이런 서비스 영화 같은 거를 다 지금 제한한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한알령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 쪽도 그렇고 뭐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이런 OTT 서비스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4x4, 알로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있어요. 뭐 쇼박스라든지 뭐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있는데 일단 뭐 생각나는 정도 일단 좀 적어놨고요. 4x4가 이제 금요일날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4x4를 일단 대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로이스 역시나 또 시세가 나왔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 금요일날 이슈가 좀 돼서 시세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아예 뭐 이슈가 이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좀 올랐었던 내용인데
일단 관련주 쪽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지 보시고 저는 이제 4x4 정도만 좀 볼 예정입니다. 자, 하루 새 66% 폭등, 악몽이 또 나온다. 이건 하루 새 올랐었던 건 예전이에요. 악마의 니켈, 시장을 흔든다. 기사가 있는데, 19일날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는 한 달간, 니켈 가격이 33%,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에 33% 정도 올랐고, 뭐, 구리나 알루미늄, 좀 올랐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의 칭산사가 니켈 공매도를 쇼커버링한 과정에서 뭐 올랐다. 이게 좀 뭐 중요한 팩트겠죠. 근데 뭐 아직 계속 니켈 가격이 뭐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관련주가 황금 ST, EM 플러스, STX 그리고 T플렉스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주들도 일단은 뭐 단기적인 가능성이 좀 있어요. 황금 ST 21선 자리는 아직 뭐 우상향 중에 있긴 한데 최근에 한번 좀 거래 대금 터진 적이 있죠. 그래서 황금 ST 한번 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EM 플러스도 아직 추세 좀 괜찮죠. 그래서 요 두 종목을 좀 보실 수 있고 저는 XTX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자리라고 좀 보긴 해요. 눌림 이후에 좀 재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은 시간내로도 한 2.67% 정도 밀려서 한 요런 6,000원짜리 구간 지지가 되는지 일단 좀 내려오게 된다면은 6,0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6,000원이 깨지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갭을 또 확인하러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매우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6,000원 자리가 좀 지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시고 매매 관점 재반등은 항상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재반등은 가능한데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긴 데다가 요거 깨지면 이제 개매우로 가는 것 때문에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플렉스도 뭐 히토리 관련주랑도 엮여 있는데 이런 종목은 좀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EM 플러스나 황금 ST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 승인 여부 22일날 결정이 되는데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 치료제 이제 조코바라고 합니다. 요거를 결정 지을 날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나왔죠. 먹는 경부용 치료제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이 22일날 개최되는데 시간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 마감 시기인데 시간 외까지도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23일날 알 수 있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약사와 뭐 식품위생심의협의회 거치고 긴급사항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 근데 요게 이제 일본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또 호재가 좀 될 수 있긴 합니다. 이미 좀, 이 관련주,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는, 좀 공략을 해서, 좀 수익도 챙겨놨던 종목인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22일날 이게 이제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올해 이제 5월 달에도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승인 심사를 받았다가 이게 좀 제재가 됐어요. 그래서 재심사를 좀 받는 건데 한 번 이게 좀 안 됐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뭔가 좀 보완을 해서 데이터가 좀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직전에 받았었던 뭐 긴급 사용 승인 때보다는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긴급 승인이 됐었을 때, 23일날 갭상승으로 떴다가 밀릴 수도 있고, 좀 약간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22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22일까지는 뭐 오전장이나 아니면 뭐 장 마감 전까지는 한번 좀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세가 많이 났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료 소멸 되기 전에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아마 수요일날 아침 시초가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재료 소멸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일동제약, 일단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계속 상승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있고, 일동홀딩스도 역시 상승 이후에 계속 시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종이컵 비닐봉지 제공 안 됩니다. 24일부터 제한 확대. 24일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일단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요런 거는 이제 전문 막대 같은 거, 이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딱 이때부터 이제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호재가 좀 많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유예 기간이라는 게 그냥 그때까지는 봐줄게. 예. 이게 이제 내년까지라서 1년 정도 더 이게 쓸 수는 있어요. 예,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바꿔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다 그냥 내년까지 유예라서 안 쓰는 건 아니고 작은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큰 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주 쪽도 한번 좀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무림페이퍼, 금요일날도 한번 시세가 좀 나왔다가 좀 밀렸네요. 자, 무림 SP, 한국패키지, 삼육물산, 이거 관련주인데, 대장주가 이제 삼육물산이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삼육물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국패키지는 우상향으로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고, 무림 쪽에서는 무림 SP가 가장 좀 시세가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세 종목 정도까지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임 보시면 이제 윗골이 달고 쭉 갔다가 밀렸죠. 장 막판에 2시 이후에 갔다가 좀 밀렸고 한국 패키지는 그러진 않았네요. 삼육물산은 예전에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이라서 아직 한 번 더 시세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 테마가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니고 거래 대금도 보시는 것처럼 좀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놀이 테마 중에서는 일동제약 이쪽이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혹시나 니케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볼 예정이고요. 또 개별적으로는 이제 이 OTT 월드컵 쪽에서는 아프리카 TV 그리고 제주 맥주 정도인데 제주 맥주가 너무 갭이 좀 높게 뜨면은 일단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려보실 종목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뉴스나 이제 빈살만이 왔다 갔는데 네옴시티 쪽은 끝난 테마가 아니라서 네옴시티 쪽이라든지 지난주에 좀 상승했다가 조정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재상승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또 체크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월요일 날이라서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카톡방에서 제가 또 괜찮은 종목들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